과정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랑하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먹혔죠. 그게 없이 증오의 관계로만 내지는 뭐 미워하는 감정으로만 한다면 절대 사랑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로서의 선택을 했고 그 공동체로 앞으로의 삶을 가야 됐기 때문에 깎여져야 될 것들이 깎이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을 베이스로 진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저희 러벤풀이 유튜브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말 마음이 새롭고 힘이 다 빠진 느낌이네요. 여기 공간도 좀 그런 게 있잖아요. 힘이 빠지는 공간인데 여기는 고도원의 아침 편지가 날라오는 곳이죠. 충주에 있는 네. 깊은 산속 웅달샘이라는 명상센터. 제가 가게를 오픈한 이래로 거의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2박 3일 휴가를 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어서 지금 걷기 명상을 하시나 봐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지금 단체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산에 그래서 저희가 유튜브를 컴백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고 2박 3일 동안 이곳에 쉬러 왔고요. 저희 세계여행 갔다 와서 첫 여행이에요. 2박 3일 동안 집을 비운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달려오셨네요. 네, 여기 옹달샘에 7년 만에 이곳을 다시 찾았죠. 링컨 학교라는 인천 캠프에 재능 기부 선생님으로 와서 아이들이랑 6박 7일 정도를 즐겁게 케어하고 재능 기부로. 네. 무슨 재능이 있으셨나요? 아이들 혼내는 재능. 그 당시에 또 이분이 아주 멋있는 선생님으로 또 통했고 저는 예쁜 선생님. 예쁘고 잘 놀아주는 선생님으로 통해서 아주 재밌게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던 기억이 나네요. 지금 그 마음이 좀 변하셨나요? 변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변했나요? 좀 그때 얼굴이 일단 아니고요. 얼굴이 네, 얼굴이 너무 바뀌었어요. 네. 우리 과거 사진 오픈하자면 그때 얼굴이랑 지금 너무 다르죠? 아이들 볼 때 쪽으로 가세요. 네. 그 의자가 뒤로 가서 저보다 훨씬 아이들 볼 때 마음가짐도 많이 달라졌죠. 그때는 아이들 대하는 마음이 그냥 아이들이 좋으니까 지금은 자식을 보는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차이가 좀 생겼네요. 그리고 이 시대의 아이들의 문화로 바라보게 되니까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생각이 좀 많아졌어요. 많아지는 세상을 살고 계시네요. 네. 요즘 세상을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하나만은 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 공간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네, 이 공간이 주는 휴식 그리고 진짜 쉼. 저는 쉼표 찍으러 왔는데 진짜 쉼표가 되네요. 그쵸? 사람들이 이런 휴식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주도도 이렇잖아요. 저희가 사는 곳도. 네. 근데 제주를 떠나서 이 충주까지 온 이유는 일상에서의 분리가 필요하더라고요. 거리를 두니까 자연스럽게 분리가 되니까 여러분들도 뭔가 생각을 정리하고 싶을 땐 집 근처가 아니라 다신 돌아갈 수 없는 거리로 떨어져서 쉼을 느끼는 것도 참 좋다. 그것도 참 필요하다. 그 얘기를 꼭 전해드리고 싶네요. 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시작해 볼 건데 진짜 오랜만에 유튜브 시작하네요. 오늘 영상의 주제는 지난 7년 6개월 동안 나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7년 반 전에 저희가 이 공간에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찾았는데요. 그러면서 걸어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치는데 이 과정 안에서 우리는 어떤 변화와 성장들을 이뤄냈는지 3개씩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 카메라를 켠 거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또 알리는 거죠. 첫 번째. 1번 힘이 빠졌다입니다. 어떤 힘이 빠져? 노인이 된 거 아닌가요? 생체가 노쇠하면서 오는 힘이 자연스럽게 빠지는 것도 있지만 네. 정신적으로 스스로 힘을 내려놓기 위한 의지도 중요한 것 같아서 공부할 때 얘기 들었던 건데 모든 회복과 변화를 7년을 주기로 하거든요. 내가 어떤 발심, 변화하기로, 성장하기로 결심했는데 한 7년 정도는 꾸준히 이어져야 자기 것이 되는 거죠. 7년 반 전에 만났던 고도원 이사장님을 오늘 이렇게 다시 만나뵈면서 얘기를 나누다가 굉장히 힘이 빠지고 겉멋이 많이 빠졌다라고 덕담을 해주셨어요. 맞아요. 그것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을 보내온 것 같아요. 옆에서 보시면서 좀 어떠셨나요? 그런 것 같아요. 독이 빠졌다. 욕심이 빠졌다. 라는 것도 있고 철없던 아이 같은 모습이 빠졌다. 이 남편의 힘이 빠지게 하는데 되게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 네.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잡초 밟듯이 이 사람이 되게 힘이 많이 들어간 사람이었어요. 자기
애고, 자기의 감정, 그리고 자기 꿈, 오로지 어떤 자기 인생, 여기 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부부라는 공동체를 만나서 깨어지는 과정이 분명히 있었고 많이 깨어졌는데 그거를 통해서 개인에 대한 틀이 깨진 것도 아닐까. 제가 좀 역할을 했죠. 세게 의견을 제시할 때도 있었고 세게 나아갈 때도 있었죠. 아내로서. 쥐 잡듯이 잡는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전 쥐를 사랑합니다. 동물을 사랑해서 쥐를 함부로 잡진 않아요. 그러면은 어떤 비유를 들 수 있어요? 잡초를 밟으면 잡초. 잡초가 더 단단하게 자라나듯이 짓밟아줘야 돼요. 그래도 제가 짓밟히면서 신뢰했던 거 하나는 다 나 잘 되라고 해주는 다 것들. 너를 위한 거야. 다 너를 위한. 실제적으로도 그렇긴 합니다. 그죠? 그럼요. 그 그렇지는 과정 않지만.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는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음. 이게 다 들어먹혔죠. 음. 그게 없이 증오의 관계로만 내지는 뭐 미워하는 감정으로만 한다면 절대 사랑은 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부로서의 선택을 했고 그 공동체로 앞으로의 삶을 가야 됐기 때문에 깎여져야 될 것들이 깎이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랑을 베이스로 진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저도 힘이 빠졌습니다. 어떤 힘이었나요? 젊음의 힘이 빠졌고요. 음. 왕년에 배우 시절에 음. 미모 같은 것들의 힘이 싹 빠져서 찾아볼 수 없게 되었고 흰머리가 생기는 하얀 피부가 검어지는 변화들이 있었네요. 외형적으로는. 저는 힘과 멋이 들어가 있던 것들은 내가 옳다라는 생각을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내가 틀릴지도 몰라.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걸지도 몰라. 저 사람에 맞을 수 있을지도 몰라. 시선이 많이 바뀌었는데 결혼 생활, 창업을 해서 회사를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하고 갈등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힘이 빠졌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도 내가 틀릴지 모릅니다. 나중에 10년 뒤에 보면 또 이때 얼마나 많은 힘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도 느끼지 않을까요? 인생은 점점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빼는 과정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예술가에서 사업가가 됐다. 와, 굉장한 변화인데 본인의 변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나요? 아티스트였던 제가 이런 대표자가 되면서 겪었던 변화를 척추를 뽑아서 갈아 끼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는 또 다른 나를 찾는 시간이라고 얘기하네요. 갈아 끼웠다기보단 이전에 갖고 있는 나의 것과 새로운 것이 만나서 또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어요. 굉장히 성숙하고 멋있게 느껴지네요. 네. 척추 갈아 끼우는 좀- 굉장히 극단적인 느낌보다는 그러면 저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요? 척추를 갈아서 끼웠다는 거는 빼서 버리고 새 걸 그러니까요. 넣었다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척추를 넣어서 척추가 2개다. 척추가 2개인 남자가 되는 여정을 거쳤다. 별로 건강한 것 같진 않아요. 척추가 2개는. 척추가 더 길어진 건 어때요? 척추를 추가했다. 그게 더 낫지 않아요? 그거 이렇게 된다고. 더 길어지면 척추가 점점 길어지는 척추가 길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 초식동물 되듯이. 아무튼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예술가로서 살고 수동적인 삶을 평생 살았네요. 쓰임받기 원했고 오디션에 붙기 원했고 누군가가 나를 선택해주기 원하는 삶을 살았다면 지난 7년을 돌아보면 자이든 타이든 저의 선택권으로 많은 것들을 해야만 했어요. 그 결과물이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샵이 될 것 같고 그 샵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확장하는 데 있어서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힘을 생겼다는 거죠. 그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기회를 기다리는 삶에서 기회를 만드는 삶이 된 거예요.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수동적인 삶이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아요. 사업가라고 하긴 그렇고 자영업자에 가깝죠. 제가 옆에서 보기에 마인드는 이미 기업가. 그래도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루를 제대로 쉬지 않으면서 하면서도 되게 즐겁게 했던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사업자들이 번아웃에 걸리고 일에 쫓겨가지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데 없으면 없어서 불안하고 있으면 있어서 번아웃에 걸리는데 같은 일 하시면서도 편안함이 느껴지는데 제가 진짜 좋아하는 대상들과 함께 일을 하기 때문이죠. 아, 반려동물. 배우 생활을 할 때는 늘 힘들었던 것 같아요. 좀 내가 늘 부족한 것 같은 느낌, 늘 모자라고 더 해야 될 것 같고 뒤처진 느낌이 강했는데 지금 저의 사업은 제가 제일 잘 알고 제일 좋아하고 사랑하고 자신 있는 그 대상에 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진로를 선택할 때 잘하는 일을 해야 되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는데 잘하는 것과 하고 싶은 것이 맞아떨어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 그렇죠. 있거든요. 그런 이거 것 흔치 같아요. 않거든요. 근데 그거를 찾기까지 7년이 걸렸죠. 아, 그 전까지 배우 생활을 거의 20년 넘게 했지만 음. 새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7년 반 동안을 진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만날 때까지 계속 찾아 헤매고 계속 시도하고 이것도 배워보고 저것도 배워보고 배우 일도 계속 해보고 내가 계속 하고 싶은 일인지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찾았는데 물론 이 일이 저의 종착지는 아니고요. 계속 과정 가운데 있는데 정말 재밌는 일들을 찾은 것 같다. 여기 제가 갖고 있는 예술가의 삶이 저 창업까지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저의 모든 창업 과정에는 저 예술가의 피도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술인들 중에 뜻이 있다면 창업하는 것도 제안하시나요? 갖고 있는 그 예술성을 완전히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죠.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분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가게를 차려라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음 차원으로 넘어가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배우들이 학원을 차리거나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데 꼭 배우 일이 아니더라도 식당을 차리더라도 충분히 그 예술성을 유지할 수 있고 제가 해보니까 이 배우는 즐거워하는 일은 맞거든요. 취미생활 같이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 이렇게 즐기고 싶어요. 직업으로서가 아니라 즐기면서 즐겁게 하고 싶어요. 좋네요. 예술가라는 직업에서는 벗어났지만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연기가 있고 미술 있고 음악이 있고 기예, 예술의 기술. 지난 시간 동안 연마된 것들이 다음에 반드시 사용되는 것 같아요. 저는 무대나 카메라 앞에 서는 일을 했었고 강의하고 컨설팅하고 프리젠테이션, 사업 발표까지 무대에 서는 기술은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의 특징이 되더라. 두 번째, 아내와 싸우는 횟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지대한 발전이네요. 큰 발전이었죠.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는데 하루 몇 번씩 싸우시나요? 일주일에 몇 번 싸우세요? 저희 하루에 5번씩 싸우는데 결혼의 시작 자체를 특수한 상황에서 시작했었고 그렇죠. 각자 직장 갔다가 저녁에 만나는 삶을 산 게 아니라 결혼과 동시에 365일 24시간을 붙어있는 시간들을 가졌었죠. 제주살이, 세계 여행까지 이어지는 빠져나갈 곳이 없었고 갈등도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다툼이 많을 수밖에 없었는데 해오고 난 다음에 지금 옆에 앉아있는 이 사람을 보니까 굉장히 미안하고 고맙고 막 그러네요. 벌써 그러시면 안 돼. 나중에 또 50대 되면 더 슬퍼지고 나중에는 사람 눈만 봐도 눈물이 날 것 같은데. 지금도 그러지 않나요? 갈등 상황을 어떻게 다뤄오셨어요? 싸웠습니다. 싸우면 무조건 갈등을 어떤 관계적인 어떤 차단과 그 끝냄으로써 생각했던 것 같아요. 뭐 입 밖으로 꺼집어낸 적은 많진 않지만 마음을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런 생각을 안 하게 됐죠. 이렇게 싸워봤자 무슨 의미가 있냐. 어차피 또 다시 내일 아침에 봐야 될 사람이 같은 침대에 누워야 할 사람인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부부싸움의 의미가 옛날엔 너무 크게 왔는데 많이 축소됐어요. 싸울 때마다 힘들었거든요. 마음도 많이 아프고 이제 지나와서 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갈등이라는 것도 관계 안에 한 요소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것 같다. 아무래도 자연의 혜택을 받고 자연의 주기에 따라서 살다 보니까 건강해진 것 같고 늘 동물이 함께 하니까 바쁜 삶이지만 자연의 일부로서 사는 거에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강한 식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7년 반 전에 저는 30대였고요. 지금은 40대가 되었습니다. 앞자리가 바뀌었는데 30대 때 전혀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고민하기 시작했고 건강이 전부라는 말이 뭔지 알 것 같아요. 먹는 것, 쉬는 것, 자는 것, 마음 관리를 하는 것 그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그런 걸 하지 않아도 젊음과 체력으로 감당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저의 50대, 60대가 없을 수도 있다. 20, 30대 때도 나름 건강에 관심이 많았는데도 그렇게 안 살았거든요. 이거는 그냥 다 자연스럽게 느끼는 받아들이는 것.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만이 건강을 책임지면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먹는 것에 좀 비결이 있으신가요? 혈당 조절을 합니다. 자는 것. 잘 자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합니다. 암전, 완전한 암전. 푹신한 이불, 청결,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 마음 건강은요? 마음 건강은 이렇게 쉼표를 찍어가야죠. 삶에서 스탑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스탑할 수 있는 힘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내가 해왔던 그런 뭐라 그러죠? 관성 같은 거죠. 그쵸. 열차가 그 관성에 의해서 계속 가잖아요. 스스로 멈추지 못하면 그냥 계속 갈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관성을 스스로 멈출 수 있는 힘이 필요하다. 예전부터 건강,
몸에 대한 공식이 많았는데 요즘 같은 세상일수록 정신적인 부분이 동일하다. 그런데 건강 챙긴다고 약 먹고 밥 먹고 먹을 것 그것은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만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하다.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해주신 멈출 수 있는 힘 필요하고 멈춘 후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멈춘 후에는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하고 바라보는, 이해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근데 그거를 시간을 갖겠다고 해서 어딘가에 그냥 둔다고 해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게 혼자서 되지 않고 기존에 있던 생각들이 그냥 밀려들 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에 오셔가지고 그런 관성을 끊어낼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이런 공간의 장치들을 통해서도 효과를 누리시고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의식의 각성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야 합니다. 선생님이 됐든 스승님이 됐든 코치가 됐든 멘토가 됐든 그런 사람을 찾아서 이 생각의 바이러스를 뽑아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게 인생이 바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저희가 사실 진짜 아름다운 풍경에서 살고 있고 그리고 자연이 충분히 누르면서 살고 있고 또 웬만큼 우리가 서울에 살 때보다 훨씬 더 여유롭게 살고 있어요. 제주살이를 하면서 내가 열고 싶을 때 열 수 있는 가게를 하고 있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그런 환경을 최대한 조성해서 살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박 3일 휴식을 하자. 저희가 여기 왔어요. 여행을 많이 계획했잖아요. 일본도 갈까 뭐 대만 갈까 차로 캠핑을 할까 뭐 강원도를 갈까 다 내키지 않았어요. 우리가 여행을 장기 여행자로서 1년을 넘게 살아봤고 지금도 여행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내키지 않아서 고민하던 찰나에 저한테 제안을 해주셨잖아요. 네. 우리 오랜만에 갈까? 근데 여기가 제주랑 뭐가 다르겠어? 우리가 그렇게 여유로운 곳에 살고 있는데 이랬잖아요. 근데 와서 처음 프로그램을 했는데 통나무 명상을 했거든요. 다 끝나고 일어났는데 서로 얼굴을 봤는데 우리 필요했네. 혈색이 돌아온 거예요. 네, 혈색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혈색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혈색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안 거지. 제주 살아서 까만 줄 알았더니 얼굴이 죽어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알아차려 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충분히 쉬어야겠다 했는데 그게 하물며 우리같이 삶의 질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조차도 휴식이 필요한데 서울에서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얼마나 많은 힐링을 하고 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구내염 때문에 고생하시잖아요. 제주 살면서도 구내염이 자주 나세요. 그렇죠. 제주라고 구내염이 안 나는 않더라고요. 네. 아니 건강을 엄청 챙기고 좋은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데도 구내염이 나더라고요. 네. 불균형이 한 번씩 있고 신경을 많이 쓰거나 도시에서 막 바쁘게 살 때보다 큰 병의 군들은 사라졌죠. 여기서 옥 이런 마사지기도 사서 어떤 젊음을 되찾기 위한 마사지도 10,000원이면 사더라고요. 네, 이렇게 오랜만에 도란도란 얘기 나눠봤는데 네. 좀 어떠셨어요? 다시 유튜브를 시작하기까지 어떻게 시작을 할까. 근데 이런 계기가 돼서 좋은 공간에서 좋은 에너지를 받고 오늘 이제 돌아가는 날이거든요. 새로운 메시지를 알리는 시작을 할 수 있게 돼서 설레입니다. 어떤 걸 나눌까. 예전에 찍고 편집하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얘기를 할지 뭔가 잘 보였으면 좋겠고 그런데 그것 또한 내려놓을 수 있을 때 우리가 사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다면 그때 시작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적절하게 느껴져서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오늘 하게 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내용을 전달하고 싶은데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포인트를 두기보다 그냥 우리 삶을 보여주고 이런 대화를 통해서 나눴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정보와 유익과 좋은 얘기를 잘 전달해야 된다라는 어떤 압박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보다 그런 건 잘하는 사람 많잖아. 그럼 그냥 우리의 삶을 우리는 우리의 얘기를 하면 우리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얘기를 계속 나눌게요.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지금 이 단풍을 보고 계시죠? 이 낙엽들과 같은 이 시기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잠깐 쉬었다 가세요. 특히 이곳 추천드리니까요. 깊은 산속 옹달샘 광고 아닙니다. 광고 아니고요. 내 돈 내산. 이곳에 꼭 오셔서 잠시 멈춤을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